안녕하세요. 조민영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울산항 본항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본항 7, 8, 9 부두를 비롯해서 일반 부두, 내연 부두까지 정말 보는 이를 압도하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울산항의 공식 개항은 1963년이지만 예로부터 울산은 깊은 수심과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남동쪽 관문을 대표하는 교역항이었으며 특히 1899년 러시아 폭염기지의 장생포 설치를 기점으로 근대적인 항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1960년대를 거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울산항은 지리적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신항 4개의 항으로 나뉘어져 모두 54개의 부두에 101개의 선석을 갖추고 연간 1억 7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연간 전체 화물 처리량의 80%에 달하는 1억 3,500만 톤의 액체 화물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세계 4위의 액체 화물 처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울산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화물은 전체 화물 처리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반 화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중장비및 부품이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화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반 화물은 과연 어떤 화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울산항 본항 일반 화물 하역 처리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파이프, 슬라브, 비료 등을 비롯해 석탄, 양곡, 우드칩, 펄프 등이 일반 화물에 속하는데요. 통상 일반 화물은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고체 화물을 말하는데 이 탱커로 운송되는 액체 화물, 또 컨테이너로 적입되는 자파 화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 화물이 일반 화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 하역은 그 종류만도 40개가 넘는 데다 각 화물마다 작업 방법, 작업 장비, 하역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하역보다 전문성과 수면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하역 작업으로 항만 하역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많이 투입되는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하역이기도 합니다.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 항공노조는 각각의 일반 화물에 특화된 세계적인 작업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항만 하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항만 하역 효율성과 최고의 항만 하역 안정성을 확보한 울산항 일반 화물 하역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2011년 7월 24일 새벽 안개가 거친 울산항 6부두 1번 선석으로 2만 톤급 벌크선 우양 스텔링호가 예선의 도움을 받아 미끄러지듯 접안을 시도한다. 우양 스텔링호는 오늘 울산항에 19,700톤의 원당을 하역할 예정이다. 조심스레 선석으로 접안한 본선은 강추방 작업자의 날랜 손놀림으로 선박 고정 견인 로프를 볼라드에 걸면서 접안을 마무리한다. 접안이 끝나면 작업자 툴박스 미팅이 이루어진다. 툴박스 미팅은 전체 하역 물량과 홀드별 작업량, 작업자 분배, 하역 시 작업 방법과 주의사항 등이 전달되고 무엇보다 하역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 작업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툴박스 미팅을 끝낸 작업자는 각자 맡은 작업을 위해 작업 장소로 이동한다. 본선 작업자 역시 신속히 승선해 사이드넷 설치 작업을 준비한다. 원당, 소금, 석탄, 사료와 같이 언로드 작업이 필요한 하역에선 제일 먼저 본선과 에이프런 사이에 사이드넷을 설치해야 한다. 언로드 작업의 특성상 하역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낙하물이 바다로 떨어져 해상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이드넷은 본선과 에이프런 사이에 빈틈이 없게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현문 사다리 등 노출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구조물의 안쪽으로 네트를 밀어넣어 화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선 작업자는 본선의 에이프런 난간에 네트를 설치하는데 하역 작업 중 강풍이 불거나 언로드에서 화물이 떨어져도 네트가 풀리거나 처지지 않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네트의 하단은 깨끗하게 말아서 하역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백목이나 타이어, 콘크리트 등의 무거운 하중물로 고정시켜 사이드넷 설치를 마무리한다. 사이드넷 설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역 준비가 시작된다. 우선 본선의 홀드와 가동 크레인 수에 맞춰 호퍼를 설치한다. 호퍼는 버켓에 담겨온 본선의 화물을 담는 깔때기 모양의 구조물로 작업 효율과 작업자 안전을 위해 작업 개시 전 최상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오늘 우양 스텔링호의 원단 하역엔 3대의 본선 크레인 외에 1대의 육상 크레인이 투입된다. 본선 스텝은 본선의 해치 오픈에 앞서 항해 중 바닷물이나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붙여놓은 실링 테이프를 제거한다. 해치가 개방되더라도 작업자는 곧바로 홀드에 진입하지 말고 홀드 내부에 찬 유해가스가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대기한다. 항해 중 밀폐된 홀드 내부에서 발효가 진행되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해치 개방과 동시에 한꺼번에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하역에 쓰일 플립버켓이 본선 및 육상 크레인에 결합되면 비로소 원당 하역이 시작된다. 분말 또는 알갱이 형태의 벌크 화물 하역은 버켓을 이용한 언로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언로드 버켓의 크기는 한 번에 7톤 정도의 화물을 담을 수 있다. 작업 중인 본선은 19,700톤의 원당을 싣고 왔으니 2,800건 이상의 언로드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버켓에 담겨진 7톤의 원당은 노련한 본선 크레인 운전자에 의해 정확하게 호퍼 안을 양화된다. 육상 크레인이 투입되는 경우 본선 크레인 작업과 달리 신호수가 투입된다. 신호수는 홀드 내부를 볼 수 없는 육상 크레인 작업자를 대신해 버켓의 낙하 지점을 육상 크레인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버켓의 열림, 닫힘을 직접 조작한다. 육상 크레인 운전자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버켓을 본선 홀드에서 호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호퍼 상단에 도착한 버켓은 신호수의 원격 조작으로 원담을 호퍼에 양화시킨다. 호퍼에 담겨진 원당은 호퍼 내 작업자에 의해 대기 중이던 작업 차량으로 상차된다. 작업 차량이 호퍼 하부로 진입하면 호퍼 작업자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를 확인한 후 호퍼 밸브를 열어 깔때기에 담겨있는 원단을 작업 차량에 상차시킨다. 일반적으로 호퍼 밸브를 완전 개방할 경우 1분에 약 8톤의 원당을 내려보낼 수 있다. 호퍼 작업자는 작업 차량에 적재되는 원단이 넘치지 않고 적재함 내부에 골고루 상차되도록 종소리로 신호를 보내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트럭을 조금씩 진행시키면서 상차를 마무리한다. 버켓에 담긴 7톤의 원당이 한꺼번에 호퍼에 양화되면 호퍼 내부가 심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호퍼 작업자는 그 순간에도 밸브의 조작과 차량의 진행 신호를 멈춰서는 안 되며 특히 밸브를 닫을 때는 내려오는 양과 밸브를 잠그는 시간을 고려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차가 끝난 작업 차량은 호퍼를 빠져나오면서 화물을 보호하고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적재함의 덮개를 덮도록 한다. 하역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 홀드 내부에 작업자가 투입되어 선박 구조상 언로드 작업이 불가능한 부분에 원담을 한쪽으로 모으고 홀드 청소를 겸하게 된다. 좁은 홀드 내부에서 굴삭기와 동시에 작업할 경우 잠시라도 주변 상황을 놓치게 되면 작업자와 굴삭기 간의 충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업자는 항상 홀드 내부의 상황과 굴삭기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하역이 끝나면 육상 작업자는 호퍼를 청소해야 한다. 특히 원단같이 점도가 있는 화물은 호퍼 안쪽 면에 덩어리째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다음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역이 끝나면 지체 없이 호퍼 안쪽 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한다. 이때 작업자는 절대 호퍼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적절한 작업 도구를 이용해 안전하게 청소하도록 한다. 물산항 입항과 접안, 툴박스 미팅 및 사이드넷 설치 같은 항만 하역의 기본 과정을 끝낸 본선은 곧바로 소금의 하역을 시작한다. 홀드에서 버켓에 담겨진 소금은 본선 크레인 운전자에 의해 육상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소금을 하역할 때 공업용으로 쓰일 경우 호퍼 없이 바로 육상에 야적되지만 식용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호퍼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파이프, 호일같이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화물의 하역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호퍼를 사용한다. 육상 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홀드 내부를 볼 수 없는 크레인 운전자를 대신해 신호수가 투입된다. 소금이 작업장에 도착하면 신호수는 원격 도작으로 육상 크레인의 버켓 대패를 조작한다. 육상에 야적된 소금은 필로우더를 이용해 작업 차량으로 옮겨 싣는다. 필로우더 버켓은 한 번에 6톤의 소금을 담을 수 있으니 25톤 작업 차량은 4-5번 정도의 작업으로 적재함을 채울 수 있다. 필로우더의 3차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함을 보여준다. 버켓을 적재함 위로 올리면서 트럭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소금을 실을 때도 적재함에 쌓이는 정도를 고려해 주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상차한다. 상차된 소금을 지그시 눌러주는 센스는 보너스. 상차를 끝낸 작업 차량은 적재함에 덮개를 덮어 화물을 보호하고 분진을 최소화한다. 소금 하역의 진행 정도에 맞춰 홀드 안으로 투입된 작업자는 홀드 내벽에 눌러붙은 소금 덩어리를 직접 분쇄하기도 하고 선체 구조상 버켓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소금을 긁어내기도 한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경우는 비스듬한 경사면에 눌러붙은 소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발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경사면 상단에 붙은 소금 제거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자가 홀드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소금이 부서지면서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소금 덩어리가 작업자에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내벽 청소에 집중하다가 굴삭기의 접근을 놓치게 되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 소음마저 심하기 때문에 작업자와 굴삭기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체크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통해 작업에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홀드 내부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울산항 2부대에서 우드칩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우드칩 하역에는 6개의 집게가 있는 프람셀 버켓을 사용한다. 본선이 항해하면서 홀드 내부에 장기가 밀폐된 채 쌓인 우드칩은 자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고열과 함께 단단하게 응고되는데, 이런 상태의 우드칩을 부수면서 작업하기에는 기존의 플립형 버켓보다는 6개의 집게가 있는 프람셀 버켓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드칩 하역에 사용되는 호퍼는 본선 홀드 윗부분에 설치된다. 오늘 작업 중인 본선은 우드칩 하역을 위해 4개의 호퍼가 설치되어 있다. 베테랑 크레인 운전자에 의해 프람셀 버켓에 담겨온 우드칩은 아직도 발효가스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네 개의 본선 호퍼에 모인 우드칩은 본선 A프럼 반대편 선측 데크에 설치된 선내 컨베어 벨트를 통해 손수부 호퍼로 향한다. 선내 컨베어 벨트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본선 작업자는 가급적 컨베어 벨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베어 벨트로 이동한 우드칩은 손수부 호퍼를 거쳐 육상 작업장으로 떨어진다. 울산항을 벗어나 외부로 이동하는 우드칩 물량은 현장에서 전용 벌크 컨테이너에 상차되고, 드디어 전용 야드에 야적될 우드칩 물량은 덤프트럭을 이용한다. 15톤 덤프트럭의 버켓은 2번의 힐로우더 작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우드칩을 쌓아놓은 전용 야드는 본선 바로 옆 2부대 안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쌓인 우드칩은 야드 작업자에 의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평평한 상태로 정리된다. 야적된 우드칩은 출하 일정에 따라 상차 작업을 한다. 장기간 야적된 우드칩을 힐로우더로 작업할 경우 우드칩이 단단하게 눌러져 응고되었다고 한쪽으로만 깊게 파들어가면 수십 톤의 우드칩이 한꺼번에 무너져 장비와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드칩 하역 막바지, 작업자와 장비가 홀드 내부로 진입할 때는 홀드 내부에 가라앉아 있는 우드칩 유도가스의 잔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울산항 본항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온산항 1부대에서 귀사 하역 작업이 진행된다. 귀사는 화강암이 풍화하면서 분해된 석영 알갱이로 우리 제품과 벽돌의 원료로 쓰이며 연간 30만 톤 정도의 귀사가 주로 온산항을 통해 수입된다. 온산항 하역 전용 크레인 버켓에 담긴 귀사는 하역 시간 단축을 위해 홀드와 최단 거리의 크레인 호퍼에 내려진다. 호퍼를 통과한 귀사는 컨베어 벨트를 거쳐 분진을 최소화하며
울상에 야적된다. 반면 본선 크레인에 의한 언로드 작업은 호퍼를 설치하지 않고 본선 측면의 육상 야적장에 바로 투하된다. 바람이 강한 날은 분진을 줄이기 위해 보다 낮은 지점에서 버켓을 열어야 하고 바람이 초속 8m 이상으로 불 때는 즉각 언로드 하역을 중지하도록 한다. 야적장 및 호퍼에 있는 작업자는 미세한 광석가루인 부사 분진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방진 마스크 및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만일의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 본선과 에이프런 사이에 사이드넷을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호퍼 하단과 육상 야적장에 쌓인 부사는 플로우더 작업으로 곧바로 상착 과정에 들어간다. 상차가 끝나면 플로우더 버켓으로 화물을 살짝 눌러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고 유사 적재를 마친 트럭 운전자는 적재한 덮개를 덮어 화물을 보호하고 분진을 최소화한다. 본선 작업자는 홀드 내부의 작업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홀드 내부 작업의 개시 시점을 결정한다. 지금 보신 원담, 소금, 우드칩, 규사의 경우는 모두 언로드를 이용한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분진의 피해가 적은 작업이었지만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드넷을 설치해야 합니다. 호퍼를 통해 작업하는 원담, 사료, 소금 등의 경우 화물의 특성상 호퍼 깔때기 내벽에 굳어 작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작업자가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역 중 홀더에 진입하는 작업자는 화물의 배출가스에 주의하고 심한 소음 속에서도 주변 장비의 작업 상황을 파악해 충돌 및 협착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홀드 경사면의 위험한 작업은 가급적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세이프티 넘버 1, 울산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